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죠. 노동법상 모성보호 조항은 그런 중에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임신 육아기에는 근로자들의 육아를 위해서 권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되돌아오는 건 이게 사직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다 그래요. 아직도 현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면 눈치를 좀 봐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도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은 화면이 노무사님이 조금 너무 아래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화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화면 조금 네. 그렇죠. 좋습니다. 약간 뒤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면 조정. 조금 더 화면을 더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내릴까요? 조금만. 네네네. 아니요. 올려주셔야 되겠구나. 올려주시겠어요? 올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화상이어서 화면 조정 잠깐 했습니다. 노무사님 10월 1일 올해 이 날은 임시공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SAT이기 때문에 노무사님께서 힌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네. 힌트 좀 부탁드려요. 네. 내년 10월 1일입니다. 이날은 무엇일까요? 1번 어버이날, 2번 어린이날, 3번 국군의 날, 4번 운수 좋은 날 중에 정답이 있죠. 힌트 좀 주세요. 충성. 자녀가 이게 다 하기가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충성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가 근데 이게 각이 잡혀야 돼요. 이게 우리 이분들은 다 각이 잡혀 있어. 너무 멋있어요. 맞아. 그리고 이 육해공이 다 달라요. 이 육군에서도 또 경매 교우가 다 다르고 해군도 다르고 해병대도 다르고 공군도 달라요. 노무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웃지 마세요. 네. 왜? 저희는 경매 구호가 진군이었어요. 진군. 진군? 네. 왜 웃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충성 아니고? 네, 진군이었어요. 충성도 아니고. 네. 경례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이거 오래됐는데. 네, 진군. 멋있습니다. 역시 국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군인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군인분들 너무 멋있죠. 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 네. 자, 이날은 무엇일까요? 1번 어버이날, 2번 어린이날, 3번 국군의 날, 4번 운수 좋은 날.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을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해주실 내용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관련해서입니다. 네. 한 조사 결과가 있었네요. 설문조사 결과를 준비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직장갑질 119라는 데서 이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해서 이제 고용노동부로 제공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서 20년도 1월 1일부터 23년도 6월 20일까지 노동부에 그러니까 임신, 출산, 육아 관련돼서 법 위반 사건 신고에 대한 겁니다. 그때 약 한 3년 6개월 동안 2,300건이 접수됐고요. 근데 이 접수된 가운데 정작으로 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되거나 그러니까 벌금형 법 위반으로 해는 기소로 됐거나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약 5.6%인 129건에 불과하다고 해요. 근데 이걸 올해 기준으로 올해로 더 좁히면 결과는 더 심각한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이 법 위반 신고가 278건인데 여기서 기소하거나 과태료 부과하고는 단 8건, 2.8%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약 한 80%가 이외 불출석이나 신고 의사 없다거나 아니면 법 위반 없다, 아니면 취하나 각하 등으로 종결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갑질 119라는 시민단체에서 지난 3년간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어떤 이제 제도들을 직장에서 잘 이거를 적용을 시켰나 직원들에게 이거를 조사를 한 거군요. 여긴 조사한 건 아니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이 노동부한테 자료 달라고 자료를 달라서 받았던 걸 가지고 이제
네, 가공해서 이제 발표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법 위반을 했다는 이야기는 직장에서 엄연히 있는 제도에 대해서 네. 제대로 네. 적용하지 않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해줬다는 거죠. 안 아예. 해줬다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과태료라던가 기소하거나 이런 거는 매우 적었다는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거의 미미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노동부에서는 이제 사업장에서는 이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부여를 해서 끝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안 해주는 사업장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극히 적게 나타났다. 이제 그런 걸로도 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용 중에 항목을 보면 법 위반 없음. 그리고 취하. 뭐 이거는 뭐 실제 내용을 보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네. 됐을 거고 네. 불출석, 신고 의사 없음. 뭐 이런 것도 지금 항목에 있거든요. 이거는 뭘 네. 의미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사에 그 이제 통보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휴가라든지 이제 육아휴직을 앞둔 직원들은 사실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회사가 가면 이제 회사에서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해놓고 앞으로 걱정돼서 이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신고한 이후에 어떻게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책을 마련해서 이제 신고 의사 없음으로 또 해결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보니까 법 위반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네. 부과된 건수가 6% 미만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는 법 위반했는데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조치가. 근데 우리가 역시나 저희는 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항상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부에서도 그렇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주들이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법에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법을 말고, 위반했는데 네,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잘 몰라서.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정말로 있어요. 그래서 회사 우리가 그거는 큰 기업에서는 뭐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제대로 다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알면서도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법에는 있지만 회사 사정별로 따라서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김효신 노무사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관련해서 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노무사님이랑 얘기하는 중에 문자를 좀 보내봐 주세요. 제가 노무사님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궁금증 있으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그 법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게 어떻게 규정이 돼 있죠? 이제 법이 많이 다들 아실 거예요. 출산휴가는 90일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대신에 출산일 포함해서 그 후에 그러니까 산후조리 할 수 있는 후에 46일이 확보돼야 돼요. 그러니까 출산 전에 44, 출산일 1일, 그다음에 출산 후에 45일이 확보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단태아 기준인 거고 이제 다태아 쌍둥이면 출산 휴가에서는 총 120일로 늘어나게 돼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속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휴직 시작 30일 전에 신청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회사에서는 부여를 해줘야 돼요. 네, 다만 30일 전에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어떤 경우나 하면 출산 예정일 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사망, 부상 등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작일 7일 전까지 하시면 돼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된 규정인 거고 네. 뭐 대기업 같은 데야 그런 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모성보호 조항, 아까 말씀드린 임신, 출산, 육아 관련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서라면 어. 무조건 다 적용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의 애로점도 있는 게 네네. 이분이 한 분 나가게 되면 대체를 뽑아야 되고 또 다른 걸 또 익숙해져서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이제 혼란을 겪으니까 이제 그게 우리 소규모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실 때 출산휴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출산일 포함해서 앞뒤로 며칠씩 쉬는 네. 거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네네.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뭡니까?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군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임신 중에 그 사용 30일 전에 신청하시면 육아휴직도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출산휴가 44일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대로 사용하시고 그거보다 이제 이전에 사용하셔야 될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출산휴가는 이제 90일이 확보돼야 되는데 44일 가지고 모자랄 경우들이 있을 네, 겁니다. 네, 그럴 때는 그냥 그 육아휴직 중에서 이 임신 중에다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최대 2회이지만 임신 중에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시는 거예요. 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하시더라도 육아휴직이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무급이시지만 30일 이상 사용하시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합쳐서 30일이라고 하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이건 당연히 권리니까요. 네. 어떤 퇴직금이든 뭐가 됐든 불이익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출산휴가는 짧기도 하고 통상임금 차액분을 주니까 이제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들 의문을 제기 안 하시는데 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면은 급여 안 나가니까 근무 안 한 거하고 동일하게 해서 육아휴직인 거니까 그 기간이나 그거는 퇴직금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해서 이제는 불이익을 받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퇴직금 산정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고요. 네, 계속 근로기간으로 근무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 네. 만약에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시면 만약에 1년 전체가 다 휴직이었다고 하면 전년도 퇴직연금 액수하고 동등한 수준을 넣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 받으시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계시고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네. 남성 근로자,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도 관련 휴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배우자 출산 휴가는 계속 이것도 상향돼 왔습니다. 3일, 5일, 이제는 10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눈치를 보셔가지고 못 쓰시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제도가 있으니까 알려드리면 총 10일의 배우자, 우리 남편분들은 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출산일로부터 대신에 90일 이내에 신청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1회 분할만 가능하고요. 네. 대신에 우리가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 90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근무할 없는 날 제외예요. 그냥 워킹데이 기준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신청하셨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이제 카운팅하시면 되고 10일. 네, 알겠습니다. 네. 남성분들도 좀 이런 거를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네.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정말 미미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7560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출산, 육아휴직 수당 같은 경우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일단 근로자분들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로자분들이고요. 사실 이제 자영업자 부분은 여기는 이제 해당 사항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프리랜서 분들이라고 하시면 네. 이제 요거는 가능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가신 이제 우리 자영업자 분들은 아직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네. 9990번님 아들이 21년생 4살인데요. 육아휴직 수당 250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왔네요. 250만 원은 이제 내년부터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한다고 어제 발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1년생 4세니까요. 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육아휴직 수당이 250만 원이 오르면 네네. 네, 이제 아직 4세밖에 안 됐으니까 내년에 사용하면 되네요. 네, 만 8세 이전까지만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네. 4년 기회가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사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근속 6개월 이상이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속 6개월 네. 이상이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시기에 잘 맞춰서 하면 나라에서 오른 육아휴직 급여를 이제 받으시고요. 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육아휴직 그 인상급여 250만 원이 한 번에 한 달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이제 75% 나오고, 예. 25%는 아직까지는 근속 6개월, 복직에서 근속 6개월 한 다음에 일시불로 지급이 돼요. 나눠서 들어오는군요. 네, 그 근속 6개월을 채워주셔야지 나머지 25% 부분 총액이 한 번에 입금되게 돼 있어요. 네, 9590번님 기쁜 소식입니다. 예. 맘카페에서 뭐 되게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정확하게. 네. 네. 맘카페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네, 좋겠고요. 네, 거기도 더 정확해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남성 직원의 배우자 그 출산 휴가 쓸 수 있다는 거 10일 열흘. 네? 그 당연히 유급이죠? 당연하죠. 유급이죠. 네, 그 다음에 예. 이제 5일은 유급이고, 5일은 이제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는 이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한이 이제 40만 원 정도 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요것도 한번 짚어야 돼요. 동료가 육아휴직 가면 누군가가 네. 그 업무 대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업무 분담금 20만 원 줘요? 예. 이제부터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적용시켜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발표된 건데요. 이제 동료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게 동료 눈치가 많이 보여서 그렇죠. 육아휴직 못 쓰겠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네.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업무 분담에서 이제 이제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주면 최대 20만 원까지 그 직원에게 이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 20만 원 이제 주는 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분담은 이제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이제 지침이나 지도가 안 나왔는데 네네. 이제껏 안내 나온 거에 의하면 육아휴직 간 업무 분장에서 하던 업무를 다른 분이 분담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20만 원씩 지급한다고요. 20만 원씩? 얼마나 많이 부담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건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네. 뭐 다달이 20만 원씩이요? 그렇죠. 월 20만 원. 네. 그분이 휴직가 있는 동안, 휴직하고 있는 그렇죠. 동안. 네, 육아휴직은 아직까지는 1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발표의 시간이 왔습니다. 매년 10월 1일 올해 이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1번 어버이날, 2번 어린이날, 3번 국군의 날, 4번 운수 좋은 날. 정답이 뭐죠? 국군. 네. 국군의 날. 네. 자, 우리 노무사님 예전 생각하시면서 아까 그 진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오늘 끝인사로 마무리할까요? 국군 했는데. 국군은 정답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군.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